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원래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감정을 쉽게 숨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전만큼은 이재명이가 정말 솔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화가 났다, 화났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기분 나쁘다, 누구나가 다 기분 나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얼굴로 얘기하고 실제로도 얘기도 하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이재명이가 방송에 나오는 표정을 보면은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 진짜 화병이 나가지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당당하게 저렇게 서 있고요. 근데 그 뒤로 뭐가 보입니까? 김일성이가 보이죠. 저 사진뿐만이 아니죠. 북한 여성과 저렇게 다정이는 아니네요. 저 여성분도 약간 위험을 감지했는지 목을 좀 앞으로 빼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저런 사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해지는 거겠죠. 김성태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이재명의 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최근 사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재명이가 도대체 북한까지 가서 김일성이 사진 앞에서 사진까지 찍게 됐던 것일까요? 물론 지금 사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성태 전 회장을 둘러싼 북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저 사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지금 이재명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진입니다. 김성태가 이화영과 송명철과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저 자리에서 이화영이 김성태와 이재명을 전화 연결시켜줬다. 요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김성태 폭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별다른 반박을 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저 사진만큼은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가지고 반박을 했었죠. 반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 사진이 찍힐 당시에 자기는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재판이 8시쯤 돼가지고 끝이 났는데 어떻게 내가 재판을 받으면서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재명의 반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시죠? 아주 중요한 허점이 있다라는 거. 중국과 대한민국의 시차가 1시간이라는 거. 대한민국이 8시였으면 중국은 7시였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끝나고 충분히 식사 중이었던 김성태랑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이가 얼마나 급했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부랴부랴 반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 반박의 내막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재명이가 더 급했던 것 같아요. 재명이가 반박을 했던 게 회의가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개 회의로 전환되기 전에 비공개 회의에서 재명이가 김성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반박하면 좋을까,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은 김성태에서 반박하고 그럴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김성태 거는 브리핑하지 말고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하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갑자기 이재명이가 마이크를 잡고 저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까지만 들어도 얼마나 이재명이가 급한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반박의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더더욱 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재명한테는 불행한 얘기지만 더더욱 좀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김성태 씨의 금고직이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김성태가 귀국할 때 같이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철회해버렸거든요. 그거를 둘러싸고 김성태 측에서 외압을 가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그런데 다시 이번에 금고직이 김모 씨가 귀국하기로 의사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김성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비자금을 금고직이 김모 씨가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자금이 바로 검찰이 판단하기에 대북 송금에 쓰였던 돈입니다. 사채시장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상품권 깡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별의별 방식이 있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김모 씨가 들어오게 된다면 김성태가 했던 주장 800만 달러 정도를 북측에 건넸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김성태가 자기가 800만 달러를 건넸다라고 하는 주장에 자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금고지기 김모 씨가 한국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뭐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연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태가 검찰의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자마자 금고지기가 바로 귀국한다. 얼마나 김성태가 자기가 했던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과 북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금고지기 김모 씨뿐만 아니라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박모 씨 또한 마찬가지로 귀국합니다. 야, 이 사람이 보니까 김성태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6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저 6대에 대한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누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화영이가 됐거나 또 모르죠. 이재명이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김성태의 폭로가 이재명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아까 전에 김일성 사진을 뒤로 한 채 이재명이가 사진을 찍었던 거, 요것도 살펴봐야죠. 사실 저거는 이재명이가 직접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약간 뭔가 좀 합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이재명이가 올렸는데요. 작년에 찍은 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2006년도에 올렸으니까 사진이 찍힌 날짜가 2005년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재명이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성남시장이 아니라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 거겠죠. 변호사였던 민간인에 불과했던 이재명이가 어떻게 도대체 평양에 가서 사진을 찍었을까? 우선 일단 민간인이 북한에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통일부의 협조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당시 통일부 장관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정동영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또 드는 거겠죠. 정동영과 이재명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길래 굳이 정동영이가 그렇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재명이가 정계에 입문했던 거, 그 계기가 바로 누구 때문이었어요? 정동영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민간인에 불과했던 이재명이가 김일성이를 뒤로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정동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죠.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 체제로 되고 난 뒤에 정동영이가 얼마나 주가가 올랐습니까? 딱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동영이가 이재명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터졌어요? 김성태에 대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동영이가 김성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통일부 장관으로서 김정일을 만나기까지도 했었던 정동영, 그리고 그 정동영 덕분인지 민간인 신분일 때도 평양까지 가서 사진을 찍었던 이재명. 나중에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정동영이가 한껏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녔었는데 김성태에 대한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뿐만 아니라 정동영까지도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금고치기가 귀국함에 따라 어떤 얘기를 풀어놓을지 흥미롭게 우리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